네, 안녕하세요. 상호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해한 그 금융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22년 4월 19일이죠, 오늘이. 화요일.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원하는 가격 차이가,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팔겠다는 가격이랑 매수인이 사겠다는 가격이 5억이 넘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인들은 야, 너 좀 있으면 이제 빠질 거야, 빨리 싸게 팔아는 거고, 매도인들은 야, 무슨 소리야, 올해 하반기 되면 더 올라, 나 안 팔아, 이 가격 될 때까지 안 팔아 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약간 서로 눈치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갈지 보고 있고, 솔직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막 정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른다는 분, 떨어진다는 분 정말 첨예하게 나뉘고 있죠. 그럼 제 생각은 어떠냐?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치열하게 긴장 관계를 형성해서, 매도인은 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매수인은 야, 무슨 소리야, 너가 나한테 맞춰 라고 긴장 관계를 형성을 했을 때 결국은 매도인이 이겼거든요. 한 2달 정도 긴장관계 유지하다가 매도인이 이기고, 또 한 3개월 정도 긴장관계 유지하다가 다시 매도인이 이기고, 요런 시기였어요. 2018년 이후로 계속 그런 시기였어요. 2021년만 해도 막 사람들이 무조건 다 계속 오르기만 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 상반기에는 6월 1일 이제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6월 1일 기준까지 물건 던지지 못한 사람들은 종부세 두드려 맞으니까 강남의 다주택자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물건 팔았다고요. 그때 엄청나게 긴장 관계가 형성됐어요. 매도인도 쫄리죠. 종부세 무서운데 팔긴 팔아야 되는데, 매수인은 그걸 아니까 계속 호가를 낮추면서 긴장 관계를 아주 팽팽하게 유지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6월 1일 지나고 나서 다시 매도인 쪽이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싼 부동산이 팔리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싼 부동산 매물이 팔리는 거예요. 싼 게 팔리면 비싼 거밖에 안 남으니까 밖에서 볼 땐 오르는 것 같죠. 근데 오른 적은 없고, 싼 매물이 팔리고 비싼 거밖에 안 남는 게 이제 밖에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2022년에는 매도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길지 아니면 매수인이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지금 젊은 이제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솔직히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아직 민망하죠. 근데 이제 너네들은 상승장밖에 경험 안 해봤잖아, 하락장은 경험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고만 하는 거야,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데 라는 말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나도 잘 몰라,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바닥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야, 이거 돈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거 나 돈 있는데, 나 돈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하락장이 올까? 하락장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결국 하락장이 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97년도 IMF 때, 나 그때 완전 초등학생이었지. 그리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 2008년, 2007년 이때 근데 떨어진 거 소득이 없어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뭐예요? 미국의 경기가 죽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먹고 사는데 물건 팔아도 미국 애들이 안 사주니까, 팔아야 돈인데 안 파니까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돈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퀘스천 마크. 이제 공급 하나 남는데 뭐 공급이 빠른 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하나 금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리 얘기. 내가 금융위기 설명한다고 하면서 지금 딴 얘기만, 금리 얘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금리 오르니까 폭등한다. 근데 금리가 왜 올라요? 결국 기준금리, 뭐 코픽스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국은행이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기준금리 오르면은 이제 일반 금리도 올라. 일반 금리가 오르면 대출 받아놓은 사람들이, 소위 영끌족들이 야, 금리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하라고 하다가 이자를 못 내면 은행은 야, 너 이자 못 내? 야, 너 이거 채무불이행이야. 너 경매 넘겨서 부동산 니가 팔아갖고 나 이자 받아야겠어요 라고 해서 부동산 팔아. 부동산 팔면 부동산 하나 공급이 생겼죠. 근데 나만 이자 못 낸 게 아니고 또 옆에 뭐 A도 못 냈어. 근데 옆집에 사는 B도 못 냈어.
또 옆집에 사는 C도 못 냈어. D도 못 냈어. E도 못 냈어. 한 명만 만약에 이자 못 내갖고 그 물건 팔리면 시장의 공급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는 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옆에 사람도 또 팔려. 옆에도 팔려. 계속 팔려. 그래서 100개가 팔렸어. 그럼 시장 가격이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시장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 떨어질 거 아니야.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왜냐면 오르면 사람들이 야, 오르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돼. 오르면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것처럼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돼. 그러면 또 조금씩 쫄려가지고 한 명씩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 이게 금융위기의 본질인데, 예컨대 LTV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쪼여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80%, 미국뿐이 아니에요. 막 스위스도 그렇고 그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LTV 80%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10억짜리인데 8억이 빚이야. 근데 아까 같은 논리에 의해서 몇 개가 이자 못 내갖고 금리 때문에 이자 못 내서 몇 개 팔리다 보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쫄려갖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팔아가지고 더 떨어져서 10억짜리 집이 8억까지 이제 대출이 있는데 7억 9천이 되는 순간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8억 빚 가진 사람이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빚이 8억이야.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가 근데 7억 9천이 됐어. 그럼 내가 그 빚을 갚을까요? 빚을 안 갚죠. 빚을 왜 갚아요? 빚을 갚으면 내 주머니에서 8억이 나가야 돼. 근데 빚을 안 갚으면 그 아파트 팔려봤자 7억 9천짜리 아파트 잃어버릴 뿐이야. 그러면 이제 빚을 안 갚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리먼 사태의 본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안 갚아. 그럼 은행은 열받죠. 이놈 봐라. 빚을 안 갚아? 그럼 아파트를 또 팔아. 그럼 더 떨어져. 막 경쟁적으로 팔아. 그러면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8억, 은행 입장에서 난 8억 불려줬어. 근데 10억짜리를 담보로 잡아놨어. 근데 그게 5억이 됐어. 어쨌든 난 팔아야 돼. 5억짜리 팔았어. 5억을 받았어. 3억 손해봤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대주야. 채권자야.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으로 네가 그 돈으로 그 부동산 대출 해준 거잖아. 부동산 담보대출 해줬잖아. 은행아, 너가 해줬잖아. 내가 빌려준 돈으로. 근데 내가 너한테 8억 빌려줘가지고 너가 그 8억을 얘한테 부동산 대출 해줬는데 5억밖에 못 받아왔어? 그럼 3억 날린 거야? 야, 너 내 돈 어떻게 해? 내 돈 3억 어떻게 해? 빨리 내놔. 그게 뱅크런이에요. 막 뱅크런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뱅크로 몰려가. 내 돈 달라고. 그러면서 파산한 게 리먼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융위기의 본질. 제가 이해한 금융위기의 본질.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까? 발생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예요? 막 7% 얘기 나오지만 사실 은행에 대출 상담사에 전화해보세요. 경제신문이 근데 너무 대출 금리를 너무 세게 불러. 7%짜리는 없어요. 지금 막말로 지금 사채 저는 부동산 하니까 사채업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LTV 한 60% 정도면은 6%에도 빌려요. 5% 6%에도 빌려요. 금리가 7% 1금융권 막 농협 하나 우리 신한 막 국민 이런 데가 7%라고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제가 느끼는 건 좀 달라요. 어쨌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금리도 결국은 사람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누가 조절해요? 윤석열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 금리를 올리면 잘못하면 국민은행이 망하는데 적어도 나 A라는 사람이 막 금리 이자 내다가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자를 못 내는 정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위기가 뭔지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봤고, 제가 이해한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는 것,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안녕.